안녕하세요. 9월 2일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칭이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A라는 점을 두 직선에 대해서 차례차례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얻어지는 C라는 점의 XY 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두 직선이 우리가 기존에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과는 좀 다르죠. 기존에는 X축, Y축,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만 생각했다면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1이 아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직선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눈치를 금방 채겠지만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직선입니다.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실제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 플러스 B는 5라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실은 문제의 답을 낼 때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5라는 말은 실제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를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A라는 점 A, B는 우리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위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조건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이 직선을 그려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일단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인데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수직이 되도록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을 찍어 볼 건데 a라는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 위에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보기 좋게 a라는 점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라는 점은 a, b인데 이 a를 일단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은 그 기준이 되는 직선에 수직이 되도록 하면서 거리가 같아지도록 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B라는 점을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고요. 다시 이 B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수직이 되도록 하면서 거리가 같아지도록 이렇게 점을 잡으면 되니까 여기 얻어지는 이 점이 바로 C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C라는 점과 이 두 직선이 교점을 이은 선분과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과 두 직선이 교점을 이은 선분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C하고 이 두 직선이 교점을 잇고 그 다음에 A하고 이 두 직선이 교점을 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지금 이 교점과 C를 잇는 선분 그 다음 A와 교점을 잇는 이 선분은 서로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따라서 지금 A와 C는 지금 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의 교점
지금 이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C는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교점이니까 우리가 연립해서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은 같다라고 두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x는 5가 되니까 따라서 x는 2가 되고 y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와 c는 2,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공식을 적용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2,5는 a와 c의 중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계산해 보면 지금 a와 c의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더하기 f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이게 2,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2는 4, b 더하기 f는 10이 되고 우리가 양변을 더해주면은 a 더하기 b, e 더하기 f는 14가 되는데 a 더하기 b는 문제에서 5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e 더하기 f는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실이 일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 위에 점 a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점 a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찍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두 직선과 비교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a라는 점을 뭐 어디에 두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이 a의 위치를 좀 자유롭게 두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지금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부터는 집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주어진 집합 A는 이 두 개의 원소로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 있는 이 기호는 공집합 기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이 주어져 있으면 이 원소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냥 이거는 집합 A를 이루는 그 구성 하나하나, 즉 집합 A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의 어떤 기호를 갖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이 공집합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 A의 원소, 그냥 대상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집합은 이 두 개의 대상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이 두 개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어떤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속한다라고 하는 기호와 부분집합이 된다, 포함된다라는 이 기호를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지금 이 공집합 기호긴 하죠. 이것과 A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묶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요 기호를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좀 색깔을 구분해서 파란 색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대상은 A라는 집합의 구성원이고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거는 뭐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선생님이 빨간색을 줄그었던 A라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원소가 되죠. 따라서 지금 이 공집합을 이 집합 기호로 묶어놓은 이것도 하나의 집합 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은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또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기호 하나를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이죠. 그럼 당연히 요거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기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원소 하나만 가진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런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좀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거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나요? 공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지금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문제를 조금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주어진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실은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똑같이 이 1이라는 대상은 B라는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을 이 집합 기호로 묶어놓은 요 대상은 당연히 B에 속하는 B의 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 그럼 당연히 요거는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요 1을 중괄호로 묶어 놓은 요거 하나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 요거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공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와 이 예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